자, 반갑습니다.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TMS와 관련된 내용. 예, 그래서 요즘 TMS가 많이 알려지게 돼서 많은 분들이 TMS 치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하세요. 옛날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. 옛날에는 제가 일일이 다 TMS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려서 아시는 분들이 많았다면, 지금은 이제 TMS 치료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검색을 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. 근데 TMS 치료와 이제 약물관의 관계, TMS 치료가 약 없이도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, 제가 약과 TMS 치료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자,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표인데, 이거 제가 이제 출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. 어느 논문에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, 자, 이게 그러면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과연 어떤 거냐? 이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 안에 이렇게 연결이 있고, 그 내려가다 보면은 뇌 신경 세포들이 있고, 그 안에는 유전자가 있고, 이렇게 점점 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들어가 본 거죠. 그래서 뇌를 쫙 이렇게 굉장히 거시적인 거부터 굉장히 이제 미세한 것까지 쫙 늘어뜨려 놓고 봤을 때, 이게 늘어뜨려 놓고 봤을 때, 자, 약물 치료가 요 밑에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뉴로모듈레이션, TMS 치료가 요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치료로 보통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시행되는 치료, 그러면은 크게 약물 치료와 뉴로모듈레이션, 이거 이외에도 뭐 상담 치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, 그 중에 약물 치료라고 하는 거는 뇌 안의 신경세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이나 또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 게 이제 약물 치료에 해당이 되겠죠. 근데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는 약물 치료가 작용하는 범위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 쪽에, 주로 뇌 안에는 뭐 전두엽이라는 게 있고, 앞쪽 머리가 있고, 측두엽이라는 게 있고, 뭐 두정엽이라는 게 있고,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그 안에 여러 가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걸 이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그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 뉴로모듈레이션이 효과를 보이게 되는 거고, 이게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보통 약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, 약은 신경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그 다음 요 윗단계가 좋아질 거고, 또 윗단계 한 단계 한 단계까지 올라와서 결국 우울증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. 그래서 보통 한 1, 2주, 2, 3주 이상 꾸준히 약을 복용하셔야만 이 증상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돼요. 자, 근데 이 뉴로모듈레이션은 이 뇌 연결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야 될 단계가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 뉴로모듈레이션은 장점이 조금 더 빠른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게, 효과가 좀 빨리 올라온다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 되겠죠. 그래서 신경세포에 작용하는 약물과는 이 뉴로모듈레이션 TMS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영역에 작동하고, 그래서 약물 치료가 조금 늦는 반면 이 TMS나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는 좀 효과를 빨리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문제가 이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조금 짧은 거예요. 그래서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이 효과를 올리는데 보통 한 하루 미만에 효과가 지속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고요.
이 뉴로모듈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을 때,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시술을 받았을 때 비로소 이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돼요. 네. 자, 그래서 약물 치료보다는 훨씬 더 빠른 효과를 보이나 좀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치료를 해야 효과가 유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.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기가 약물밖에 없다. 그러면 문제가 약을 아마 쓸 거고요. 그래서 이 약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와서 이 위까지 올라와야지만 한 2, 3주가 지나야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, 만약에 이 약이 요만큼 너무 약해가지고 한 요만큼만 올라오고 여기서 멈추면 의사 선생님은 아마 약을 줬는데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약을 아마 더 증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약을 좀 더 강하게, 세게.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약효가 위까지 올라올 수 있게 좀 더 강하게 약을 쓰게 되겠죠. 근데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만약에 약하고 같이 한다면 약이 이 전체를 다 감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약은 뇌신경 호르몬 자체를 조절해주는 역할만 해도, 약하게 써도, 약을 소량을 써도 이 윗부분을 이 뉴로모듈레이션이 담당을 하게 되기 때문에,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더 시너지가 좋은 거죠. 자, 그래서 TMS를 그러면은 약 없이도 쓸 수 있느냐? 약 없이도 쓸 수 있는 치료가 맞기는 합니다. 맞기는 하나, 근데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근본적인 요인이 해결이 되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나중에 유지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계속 병원에 와서 TMS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. 자, 약물 치료만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 이거 역시도 좀 지나치게 약이 많은 양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. 또 좋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고, 이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뉴로모듈레이션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약하고 같이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약하고 같이 썼을 때 비로소 조금 약을 적게 써도, 약을 약하게 써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. 예. 자,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, TMS를 쓰면은 약 대신 치료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 부분은, 제가 봤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은 TMS는 약하고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또 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은 임신을 했다던가, 아니면 내가 만성 질환으로 간이나 콩팥의 상태가 약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뭔가 기능이, 내 몸 상태 기능이 좋지 못하다. 이럴 때는 이 뉴로모듈레이션 단독으로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어요. 그 중에 제가 그냥 인터넷으로 바로 이제 찾아서 하나만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, 이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, 또 약물 단독으로 치료했을 때, 그래서 이 두 가지 각각 뉴로모듈레이션만 했을 때랑 약물만 했을 때랑 효과가, 이 뉴로모듈레이션과 약물을 동시에 썼을 때 효과보다 못한 거죠.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과 약물을 동시에 썼을 때 조금 더 효과가 강해지고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 결과예요. 그래서 이제 TMS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그만큼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약을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런 약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. 그래서 TMS를 찾아서 저를 찾아오셨겠죠. 그렇지만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약을 약하게,
또 뇌 신경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줄일 수 있어요. 그러나 그런 약을 약하게라도 같이 뉴로모듈레이션과 병행을 해야 가장 조금 효과적이고 시너지 높은 치료 효과를 보실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바른, 올바른 이해를 하고 계신 거고요. 또 하나는 약 중에는 아마 이제 많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안정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 안정제는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하고는 잘 맞지 않습니다. 이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는 기본적으로 뇌를 좀 깨워주는 치료 쪽인데, 이 신경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뇌를 재우는, 네, 그래서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뇌를 재우는 쪽이거든요.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은 기존의 약 중에 안정제라든지 뇌의 활성도를 떨어뜨리는 계통의 약들은 끊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. 그리고 아주 필요한 뇌에 중요한 호르몬을 공급해주는 약들만 유지하면서 감량이 될 거고요. 그러면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와 병행을 하게 되는 이런 치료를 받게 되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,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약물 치료를 뉴로모듈레이션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 두 가지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에게 이제 유익한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